예, 휴지 뽑아주는 남자, 정신건강과 의학과 전문의 의학박사 김승기입니다. 전에 제가 공황장애 동영상을 하나 찍었었는데요. 이 사진 이 비디오 상태가 안 좋았고요. 그리고 너무 길은 것 같아서 조금 축약도 할 겸 해서 다시 좀 찍었습니다. 우리가 공황장애는 죽을 것 같다, 정신을 잃을 것 같다, 미칠 것 같다. 이 세 증상 중에 하나 이상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황장애를 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죽을 것 같고 이런 상황이 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증상이 또 어떡하나 굉장히 불안해하고요. 미칠 것 같다, 정신을 잃을 것 같다, 이 굉장히 힘든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겪으면서 너무나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공황장애 환자들이에요. 근데 이 공황 증상을 우리가 일반인들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회의석상에서 너무 흥분하니까 한번 공황장애 증상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떤 위기 상황에서는 이 공황장애 증상을 누구나 겪을 수가 있어요. 가령 여러분 여기 이 티라노사우루스죠. 여러분들이 운전하고 산길을 가는데 식인 공룡이 생각을 해서 나타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막 달려들고 그런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이런 상태가 되겠죠. 완전히 그냥 이 공포감이 몰려오면서 어떡하지? 그래서 숨이 멎을 것 같고, 그냥 정신도 그냥 어찌어찌 어떻게 쓰러질 것도 같고, 아찔하기도 하고, 또 그냥 너무 공포스러워서 미칠 것도 같고, 이런 상태가 패닉이거든요. 패닉이라는 게 이 짧은 시간에 급성 불안이 엄습한 상태를 패닉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패닉 상태는 정상인도 누구나 다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공황장애라는 것은 이 정상인도 겪을 수 있는 상태의 패닉인데, 이 공룡이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공룡이 나타났다고 자꾸 오버센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위험하지도 않은데 위험 상황처럼 이 뇌가 오작동을 일으켜서 자꾸 위험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몸을. 그게 공황장애거든요. 그래서 오작동을 일으켜서 아까 완전 질린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 죽을 것 같다, 정신 잃을 것 같다, 미칠 것 같다, 이런 증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요것을 보면서 제가 한 분이 생각나는데요. 제가 30년 전에 종합병원에 근무할 때 본 환자입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가 정신과 진단이 응급실 가도 정신과 의사들이 아니면은 진단을 잘 못 내렸어요. 다른 과 의사 선생님들이 이 공황장애에 대해서 잘 개념이 없어가지고, 정신과가 오는데 3년이나 5년 걸린다고 그런 논문까지 나올 때입니다. 이건 한국에서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랬어요. 어쨌든 이 공황장애가 어쨌든 죽을 것 같다, 정신을 잃을 것 같다, 미칠 것 같다, 이런 증상이 나오는 건데, 이 중에 죽을 것 같다, 이런 증상으로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 환자분이 조그만 출판사의 사장님이었는데요. 많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 가슴이 답답하고 꼭 죽을 것 같은 그런 증상을 만났어요. 그래서 가까스로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럽다가 가까스로 차에서 내려서 병원에 갔더니 검사하니까 아무 이상이 없더래요. 그래서
참, 난 죽을 것 같은데 증병이 없다니까 참, 난감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양반이 생각한 게, 이게 내가 많은 버스를 타서 공기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많은 버스를 못 타겠죠. 이제 택시를 타고 다녔는데, 또 한동안은 괜찮았어요. 근데 또 증상이 나왔습니다. 이 양반이 이제 생각한 게, 이게 차를 타면 그렇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포구 출판소가 꽤 멀었는데, 이제 걸어 다니셨어요. 이제 걸어 다니는데, 한동안 괜찮아서 역시 차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나왔습니다. 참, 이거 참 미치겠더래요. 뭐 이러지도 못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래서 앞에 이제 정보상태가 이제 홧김에 이제 걷어차니까 속이 후련하더래요. 그 다음 때 이제 정보상태 이제 걷어차면서 다니면은 괜찮더래요. 근데 뭐, 또 나왔죠. 뭐 정보상태 뭔 상관 있겠습니까. 이제 또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출판사에다 이제 침대를 갖다 놓고 저한테 오셨어요. 이제 또 증상이 나오면은 하늘로 솟을 수도 없고 땅으로 꺼질 수도 없으니까 살려달라. 이제 그러시면서 저한테 오셨는데, 이 공황장애 환자들의 양태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을 것 같다. 그런 때는 이 대개 이제 정신을 잃을 것도 같고 미칠 것도 같고 뭐 이렇게 같이 동반되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쨌든 요 세 가지 중에 하나 이상이 반복될 때 우리가 공황장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 이제 반복되다 보면요. 우리가 이제 이 버스 안에서 이제 그런 증상이 나오니까 뭐 많은 버스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나중에는 뭐 택시에도 그러니까 차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차나 버스를 타려면 이제 어떤 예기 불안이 나타나잖아요. 이것 타면 내가 또 그 증상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예기 불안이란 말이에요. 이런 불안이 생기면서 차 타는 거에 대한 공포가 생기죠. 그러면 이제 차를 못 타겠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어떤 예기 불안이나 공포가 자꾸 확산이 돼요. 이제 가령 엘리베이터에서 증상이 일어났다 하면은 엘리베이터 타는 걸 겁을 내고 또 이런 환자들이 이제 그때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기가 응급처치를 못 받으면 어쩌나 하는 그런 항상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중교통 이용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버스를 타고 가다 또 기차를 타고 가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차가 서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공중교통 이용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자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 터널이나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의 중앙차선 같은 거 거기 가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증상이 딱 나왔을 때 차를 바로 세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터널 지나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의 중앙차선 같은 걸 못하고요. 이제 이런 공포. 이제 이런저런 공포가 자꾸 생겨납니다. 자기가 작서작곡해가지고, 뭐 때문에 그렇다. 무슨 밤에 증상이 나오면, 밤이 되면 또 내가 증상이 나와서 밤에 대한 공포도 생기고요. 또 여름에 이제 이 덥고 그러면 맥박이 막 좀 더 뛰잖아요. 우리가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맥박이 10회 더 뛰거든요. 이 맥박이 더 뛰면 이제 이게 또 공황장애 오는 거 아니냐 하면서 또 이 예기불안이 나타나서 또 예기불안이 나타나면 또 공황 증상이 또 불러오기가 잘 돼요. 그렇게 되니까 또 이 여름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뭐 이런 증상이 자꾸 공황 증상이 자꾸 확장돼 나가면서 이 작사작곡 공포가 자기 나름대로 작사작곡 공포가 또 거기에 따른 예기불안들로 자기 모든 어떤 정신세계를 묶어버립니다. 결국은 아까 그 출판사님 같은 경우도 이 침대를 출판사에다 갖다 놓고 거기서 기거하는 그런 상태로 완전 만들어버리잖아요.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이전 공황 증세, 어떤 죽을 것 같다, 미칠 것 같다, 정신이 잃을 것 같다 이런 증상이 이제 주지만 이게 이제 오래 지속되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합병증으로 이제 공포가 나타납니다. 이게 작사작곡해서 한 어떤 공포, 거기에 따른 예기불안, 또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자기가 응급적으로 바로 처치를 못하면 어떤 상황에 대한 두려움, 이제 공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터널,
어떤 고속도로의 중앙차선 이용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공포가 나타나요. 그래서 어쩌면서는 이 공황장애가 바로 나타나서 죽을 것 같다, 미칠 것 같다, 정신일 것 같다. 그 증상은 약물로 치료하면 반응이 빨리 치료가 돼요. 증상이 바로 없어져요. 근데 이 광장공포는 이거는 본인이 이 겪으면서 괜찮구나. 내가 터를 지나가도 괜찮네. 많은 버스 타도 괜찮네.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극복이 돼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쩌면서는 더 치료하기가 힘들어요. 이제 공황장애 증상은 바로 증상이 약물로 없앨 수 있지만 이 터널을 못 지나간다든지 또 곧 중앙차선을 못 한다든지 많은 버스를 못 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공포는 결국은 이제 증상이 좋아지면서 약물 쓰면 증상이 좋아지잖아요. 좋아지면서 자기가 생활하면서 뭐 이렇게 해도 괜찮네. 내가 터널 지나가도 괜찮네. 그래서 이제 조그만 터널부터 제가 이제 시도를 해보라고 그래요. 어차피 극복을 하니까 일단 그 증상이 나와도 절대 안 죽고 절대 안 미치고 절대 안 정신을 잃는 게 없으니까 한번 이 너무 큰 터널은 말고 조그만 터널부터 한번 지나가 봐라 그러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자기가 한번 극복을 해야 그 다음부터 공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처음에는 이 죽을 것 같다, 미칠 것 같다, 정신을 것 같다, 이제 공황장애 고유 증상이 문제지만 이게 만성화되다 보면은 이제 이 합병증 쪽의 공포가 더 문제다. 그래서 이제 이 공황장애 3대 증상과 이 광장공포, 합병증으로 온 걸 우리가 광장공포라고 해요. 광장공포가 합쳐서 이제 환자를 아주 괴롭힙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차라리 죽고 싶어요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다행히 공황장애는 절대 안 죽습니다. 우리가 이제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고 정신을 잃을 것 같아도요, 20분 내지 30분 지나면은 괜찮아져요. 왜 그러냐면은, 뭐 어떤 경우는 그래, 나는 뭐 1시간, 2시간 된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이제 그 고통스러운 그 순간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길게 느껴져서 그렇지, 20분 내, 30분 내에 우리 몸이 그거를 너무 교감신경이 이제 공황 상태라는 건 교감신경이 이빨이 이제 활성화된 상태인데, 그 너무 긴장된 거를 그 부교감신경을 이렇게 활성화시켜가지고 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3대 2가 정상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 상태로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 몸 자체가. 그러니까 이 부교감신경이 이쪽에 이제 신경 안정제와 같은 역할을 해요. 실제로 우리가 부교감신경 약 자체가 우리가 이제 신경 안정제가 먹으면 우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서 30분 지나면, 늦어도 30분 내면은 이 증상은 없어집니다. 우리 몸에서 부교감신경 나름대로 이 천연신경 안정제를 발동시켜가지고 증상을 꺼버립니다. 그런 상태가 되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30분만 견디면 그 증상이 사라지거든요. 절대 안 죽고 절대 안 미치고 절대 안 쓰러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행스러운 게 아까 이제 이 공황장애라는 것은 일종의 저거란 말이에요. 일종의 공룡이 진짜 공룡도 아닌데 진짜 공룡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겁에 질려서 반응을 일으키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위험하지도 않은데 지금 위험한 상으로 잘못 오버센스해서 뇌가 오작동을 일으켜서 지금 진짜 위험한 것처럼 어떤 식인 공룡을 만난 것처럼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오작동 되는 거에 대한 아직 그거에 대한 기전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완치라는 개념을 우리가 쓰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다행스러운 거는 약물 반응에 굉장히 좋습니다. 흔히 약이 이제 3대 어떤 특효약이라면은 SSRI 항우울제, 또 크로나제팜, 알파졸람 이렇게 이게 이제 3대 어떤 약으로 우리가 이제 꼽는데, 특히 알파졸람 같은 경우는 이 작용 반응이 굉장히 빠릅니다. 어떤 환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한 2, 3년 동안 아주 고생하다 오셨는데 약 하나를 먹고서나 제가 알프라졸 하나를 줬거든요. 하나 줬는데 모든 증상이 다 없어지더래요. 그래서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아니 무슨 마약을 주셨냐고 그 약 하나를 먹고 여적 고생하는 그런 증상이 다 없어지냐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어쨌든 다행스럽게도 약물에 굉장히 반응이 좋고 공황장애가 있으면은 약을 적절히 충분히 쓴다면은 이 어떤 공황장애 증상은 바로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게 다행스러운 거죠. 아직 오작동 어떤 오버센서는 기전을 모르기 때문에 완치라는 얘기 쓸 수 없지만 약물 반응에는 굉장히 반응이 좋다. 그러니까 일단 약물을 쓰면서 그러니까 환자가 힘들어하던 증상을 없애고 차차 이제 이겨내가도록 이제 도와줘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면은 공황장애를 아마 인터넷에 치고 인지외 행동치료라는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인지행동치료라는 것은 인지 왜곡을 바로잡아서 우리가 이제 그걸 이 대처를 잘 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인지 왜곡. 이 공황장애에서 최대 인지 왜곡은 뭡니까? 절대 안 죽는데도 죽을 것 같잖아요. 절대 의식을 잃지 않는데도 의식을 잃을 것 같잖아요. 절대 미치지 않는데도 미칠 것 같잖아요. 이게 이제 인지 왜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인지 왜곡을 이렇게 바로 잡아줘 갖고 어떤 그 증상이 나타날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2, 30분만 견디는 그런 상태를 이제 자기가 이제 겪고 나면은 굉장히 자신감을 얻을 거예요. 아마 한번 이런 거를 겪고 자기가 극복하고 나면은 어떤 공황장애 증상이 오더라도 이 어떤 증상에 대한 어떤 공포나 이런 게 2분의 3분의 1로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약물로 처음에는 이게 치료를 이제 증상을 없앤 다음에 약물 줄어들면서 이제 인지행동 치료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일단 그런 증상이 나와더라도 한번 그 세 가지 얘기를 절대 안 죽는다, 절대 의식을 잃지 않는다, 절대 미치지 않는다 이 생각을 가지고 또 2, 30분이면 또 없어지고 또 이게 어떤 위기 반응이기 때문에 위기에 대해 대처 반응이기 때문에 이 반응은 원래 위기 대처라는 건 뭐예요?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한 반응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거나 뭐 의식을 잃거나 절대 해를 주는 반응이 아니거든요. 절대 어떻게 되지 않으니까 한번 당신이 한번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극복을 해봐라. 그래서 그 증상이 왔을 때 한번 내가 이겨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봐라. 이제 그렇게 이제 환자들한테 얘기해서 그렇게 실제로 이제 환자들이 실천하게 하거든요. 그게 이제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번, 두 번 성공을 하면은 환자가 이게 이제 이 종이 호랑이구나. 내가 너무 겁에 질리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한번 극복하고 나면 그 다음에 증상이 와도요. 증상이 2분의 3분의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 같은 게 이제 예기불안 같은 게 줄어드니까 이제 자신감이 또 조금 생기니까 이제 실제로 증상이 이제 줄어듭니다. 그럼 점점 증상은 더 약해지겠죠. 그러면서 약은 이제 끊으면서 나중에는 이제 혼자 약 없이도 그 증상이 와도 이제 이겨낼 수 있는 그게 이제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그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어쩌면선 공황장애 환자의 치료의 목표입니다. 이제 공황장애에서 완치라는 얘기는 쓸 수가 없다 그랬죠. 인지왜곡 기전을 모르니까 완치라는 얘기 쓸 수 없죠. 이제 어쨌든 이 공황장애는 치료가 잘 되는 병입니다. 어쨌든 약물에 어쨌든 반응이 좋으니까요. 일단 약물의 반응을 좋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충분히 약물을 써가지고 증상을 완화시킨 다음에 자신감을 획득한 다음에 약을 이제 감량하면서 인지행동 치료를 하면은 되니까 이게 이제 최상의 치료입니다. 그래서 뭐 인지행동 치료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인지행동 치료는 이제 환자한테 약을 쓰지 않고 그 증상이 나왔을 때 그걸 한번 스스로 이겨내도록 자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그건 비효율적이고 환자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고통을 뭐 환자를 당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일단 약 먹으면 금방 치료가 증상이 좋아지는데 일단 약을 충분히 적절에 맞는 약을 충분히 써가지고 환자가
증상에서 이제 해방돼 가면서 자신감을 획득하면서 인지행동 치료를 하자. 그게 이제 최상의 치료입니다. 예, 시집 돌봐주는 남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학박사 김승기였습니다.